오늘 초대석에는 무소속 대선 후보 한 분 모셨습니다. 한때 제3후보 돌풍으로 유명했고 왕년의 스타 정치인이시고요. 저에게는 지금도 쟁쟁한 그 무균질 정치인이셨습니다. 박찬종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건강 어떠세요? 나도 넥타이 풀고 왔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네. 자, 대선 출마를 선언하시고 달라진 게 있다면 지금 어떻게, 그 이전과 이후에 지금 좀 바쁘십니까, 많이? 내가 이제 대선 출마 선언한 것으로 분류가 되어버렸는데, 국민후보 추대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가지고, 네. 이번 대선의 의미를 어디다 둬야 하느냐. 네. 그러니까 6.29 이후 직선제 개헌이 되고, 금년이 25년째, 25년째. 사반세기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 시점 한 9획이 되는데, 네. 6번째 대통령 선거인데,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그냥 정당끼리 뭐 새누리당의 박 후보, 민주당의 문 후보 사이에 이거 정당끼리의 정권 교체냐, 네. 아니면 지난 25년 동안에 이게 저질러져 있는 우리 정치의 그 치부, 썩고 병들고, 예를 들면 국회의원 후보를 밀실, 야합, 동공천에서 네. 그렇게 만들어진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정당의 패싸움꾼 용병으로 해가지고 네. 거기서 민생 문제 제대로 해결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썩은 정치판을 갈아버리는, 썰어내고 갈아버리는 구태 교체로 보느냐. 네. 그래서 국민후보 추대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교수가 떠드는 분들이 만들어가지고 이 정당끼리의 정권 교체는 국민들이 거부해야 되겠다. 네. 더 이상 정당의 포로를, 이 정당들의 포로되는 사태를 막자. 네. 그래서 무당파 국민 후보를, 강력한 국민 후보를 내세워서 이것을 혁명적으로 고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안철수, 정운찬, 강지원, 박찬종 네. 넷을 찍어가지고 그 링에 올라서 오디션을 통해서 그중에 한 사람 후보를 이 정하겠다. 무소속 네 분이 네. 중에서 한 사람을 정하겠다. 네 사람 중에서 오디션, 요새 오디션 유행 아닙니까? 뭐 하죠 많이. 네. 그래서 난 거부했어요. 그렇게 안 하겠다고요? 나는 이번 판에 내 주위에서 다 말리고 그렇다. 내가 뜻은 내가 동조를 하겠다. 그랬더니 당신이 올라오지 않으면 이 오디션이 성립이 안 된다. 동력을 제공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 당신이 누굽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오시라고 한 분이 누군가요? 그러니까 국민후보 추대연합의 그 공동대표단이 네. 예를 교수님들 뭐 최영기 네. 전 헌법학회장을 지낸 창원대 교수라든지 네네.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일단 그 링에 올라서 그럼 내가 야구 감독 일을 맡겠다. 네. 야구 감독. 그 똘똘한 내가 똑같은 생각을 가진 국민 후보를 만들어내는데 내가 그러면 조력하겠다. 직접 나서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그 오디션 끝에 박찬종 해보라고 하는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어. 나 그 기대하고 올라온 건 아니에요. 네. 정치권에 뭐 쓴소리를 많이 하시기로 유명하시고 지금 대선 전국이 뭐 사실 뭐 혼탁하게 돌아가는 거는 사실인데 여기에 한 말씀을 좀 일침을 놔주신다면 어떤 게 지금 가장 문제입니까? 지금 언론에서 말이죠. 조금 전에 방금 그 분석가들 얘기도 네. 빅3만 비춰지고 있잖아요. 네, 좀 그런 면이 있죠. 네. 박, 문, 안, 셋만 비친다고요. 네네. 그 나머지는 허접 쓰레기 취급을 당해버렸어.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아니, 허접 쓰레기야. 네, 그래서, 네네. 난 그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선 박, 문을 놓고 보면 안철수 후보는 아직까지도 국민 후보 추대연합 링에 오르라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상태니까 네. 박근혜, 문재인 두 강력한 정당 후보들을 보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꽃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냥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이루어지겠다는 공약을 해요. 꽃을 나눠주는 거 아니고요? 아니지. 그러니까 꽃을 이렇게 주었다가 보여주고 이렇게 담는다고.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네네. 그 예를 들면 뭐 어제는 개인 택시 뭐 기사들 모임에 가갖고 그거 다 해결해 주겠다. 뭐 전부 이러고 다닌다 이 말이야. 네. 그럼 이게 가득 채워지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되면 어찌 되느냐? 이거 풀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보기에는 내가 좀 심한 비유지만은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아까 제가
이 정당과 국회만을 제한적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그거다 보따리 풀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이 반대하고 민주당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당에서 새누리당에서 반대해가지고 네. 국회가 늘 싸움하는 데 익숙해 있으니까 그거 싸우지. 그러니까 국민후보 초대연합은 이런 싸움판 정치를 타도하고 엎어버리겠다 이거지. 네. 안 싸움판으로 바꾸겠다. 근데 안 싸움판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문 후보가 아무것도 내놓지를 못하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면 국민 기만극으로 끝난다 이거지. 네, 그래서 네. 둘째로는 양쪽이 다 거대 군단의 선거 조직을 가지고 있어. 그렇죠. 뭐. 그 중에는 말이죠. 고위공직을 이용해갖고 파렴치하게 수억 원의 뇌물죄를 범해가지고 장기형을 복역한 사람 전과자들까지도 다 끌어담아. 뭐 이렇게 거대 네, 네. 군단을 끌어담으면 네네. 50년 대통령 할 것도 아니고 5년짜리인데 네. 당장 이명박 대통령 보고 있잖아요. 네. 거대 군단 끌어가지고 청와대 이런 누리고 낙하산 인사하면서 적성과 능력과 청렴도와 관계없이 네. 거대 군단 사람들 전부 한 자리 달라고 그거 다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누구누구 지적할 필요 없이 네, 시간만 많으면 다 사람 이름도 얘기할 수 있어요. 거명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네. 이게 이미 다음 대통령은 말이에요. 국민후보 초대연합에서 생각하는 국민후보는 부패 추방에도 면도날 같은 매설을 댈 후보여야 되는데 이 두 후보는 이미 부패가 시작됐어. 부패 추방 불가능하다고. 이게 이명박 정부나 그 앞 정권하고 똑같은 일을 답습한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 들어보면 국민연합에서 이제 추대하는 후보 중에 초대연합. 이 후보 추대연합에서 지금 안철수 후보는 거기에 들어가는 거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기존의 문재인 안철수의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그럼 이거와는 결이 좀 다른 겁니까? 결이 다르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현상을 만든 계기를 만들어는 줬지만은 네. 안철수 현상이 아까 내가 말한 그런 거예요. 이 판을 엎어달라고 하는 국민의 여망이 국민의 그 힘이 안철수 현상을 만들었는데 네. 안철수 자연인 안철수 후보는 거기서 특허권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현재 그 현상을 독점하고 있어. 그- 독점하고 그- 있기 네. 때문에 이게 강지원 변호사고 뭐고 나는 뭐 후보 등록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내 자유로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뚫고 들어갈 여지가 없이 독점하고 있는데 네. 그럼 안철수 교수가 그 현상을 실천할 의지와 프로그램을 확실히 갖고 단일화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막연하게 문재인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는 것은 그리고 그게 빨려 들어가는 것은 그리고 쇄신안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 측에서 쇄신안을 내놓을 수 있는 얘기야. 네. 예를 들면 중앙당제도 폐지, 국회의원 200명으로 줄이고 그리고 공천권을 주민들에게 환원하고 지방자치 공천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기초자치제를 폐지해서 235개 시군 구청장 선거를 없애고 임명제를 고치고 거기에 기초의원 3,000명, 네. 3,000명을 없애버리는 음. 이런 혁명적 그 안철수 현상에서 기대하는 국민의 여망을 네. 문재인 후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거야. 그런 안을 못 받을 것이다. 아예 못 받지. 어제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국회의원 300명 그대로 두고 음. 정당 명부 비례대표수로 늘린다 이게. 네. 그 국민 여망은 비례대표제 폐지야. 국회 숫자 자체를 200명으로 줄여야 되는데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런 문재인 후보하고 단일화를 모색을 해? 그것은 안철수 교수가 길을 잘못 들어가는 것이고 네. 그래서 나는 강력하게 촉구하는 거예요. 이 지금 오늘 채널 A를 통해서도 네네. 안철수 후보 절대 그런 식으로 그 귀 기울이면 안 된다.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거. 네. 그게 환골 탈퇴하지도 않고 국민연합에 네. 만난 거하고는 거리가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이게. 그리고 어제 황석영 선생을 비롯해가 나 황석영 선생 네, 뭐 48분이 야권 성향 뭐 원로들이 100명 넘는 사람들이 그래. 네네 뭐 서명하셨죠. 그 양반들이 무조건 단일화 하락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이 그건 그러니까 문안 단일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게. 무조건 단일화해서 정권 교체하자고 하는데 네. 나는 박근혜 후보로 정권 교체되는 거 박근혜 후보 당선 나도 원하지 않아. 어? 네. 동시에 나는 문재인 후보 저 상태에서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럼 그 양반들이 왜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 단일화해서 새로운 정부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 네. 그건 내놓지 않고 막무가내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당선만 저지하겠다. 그래서는 이게 역사 방향을 제대로 오도해 갈 위험이 있다. 자,
최근 논란되고 있는 이 정수장학회 또 북방한 개선 발언 뭐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제가 트위터에 여러 날 전서부터 단호하게 제가 입장을 밝혔는데 네. 그것은 처음 창업자였던 고 김지태 씨 유가족이 주장하는 대로 네. 유가족들이 돌려주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니까 그 돌려줘야 돼요. 왜 그러냐? 61년 5.16은 군사 쿠데타인데 여기 지금 문화관광부 자리 거기가 국가재건 최고회의야. 과거에 네, 61년. 과거에는 61년 네네네. 5.16 직후에 거기가 국가재건 최고회의고 의장이 육군대장 박정희 장군이야. 네. 그 군사정권이지. 그 2년 6개월 동안 그 군사정권이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부산지구 계엄사령부에서 김지태 씨와 부인을 밀수 탈세 혐의로 구속하고 중앙정보부가 개입해서 구형을 7년인가 해놔놓고 그 내놓으라 그랬다고. MBC와 부산일보사가 그 귀속되어 있는 부일장학회를 내놓으라 그랬다고. 그래서 그 각서를 썼지요. 근데 이 현상을 두고 뭐 자의반 타의반이다. 이보세요. 군사정권 아래서 육군대장 최고의 의장 아래서 계엄군법회의에서 계엄령이 선포돼가 군법회의에서 이런 일반 판검사 밑에서 구속돼도 떨기 마련인데 그래 이래놓고 중앙정부가 네네. 빼앗은 거야.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김지태 두고 씨가 강탈당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박근혜 후보 측은 지난 일요일 이후에 그런 부분을 꼭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하지 않나. 그럼 네. 어느 장사가 그 군사정권 아래서 계엄 아래서 그분의 개인 중앙정부가- 비리 얘기 나오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거 돌려줘야 돼. 그 더 이상 얘기를 하면 할수록 박근혜 후보는 표를 잃고 그게 역사 인식에 대한 문제점을 자꾸 부각되니까 박근혜 후보 내 말 들으세요. 당장 내 말처럼 그렇게 하라고. 그것을 최필립 이사장하고 이사진들이 버틴다? 그거 설득할 수 없다면 말이지. 최필립 씨가 박정희 대통령 밑에 비서했고 박근혜 이사장 밑에서 자기가 청구해서 된 사람이고 네. 그거 하나 설득해갖고 그 김지태 씨 유가족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발도로 못한다면 대통령과 그만둬야지. 네. 그만둬야지. 네, 알겠습니다. 자, 박찬종 변호사님, 후보님이 직접 나서시진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 대선에서 이런 공약만큼은 꼭 내가 어떤 후보를 통해서라도 이뤄야 되겠다. 그거 좀 들려주세요. 아까 제가 맛보기로 얘기했어요. 네. 이 판을 판가리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정치권의 쇄신은 요약해서 말하면 중앙당 제도를 폐지해야 돼. 중앙당이 있어서 거기에 대표 최고위원들이 밀실야합 돈공천의 주역들이야.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앙당 제도 폐지. 미국에 이런 중앙당 제도가 없어. 그 다음에 국회의원 숫자를 200인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 폐지하고 국회의원 공천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그 대신에 박찬종이 그럼 국회를 약화시키다 놓고 감사원 기능까지 국회에 갖다 줘가지고 네. 그 국회의원이 현재 누리고 있는 특권들 그 다음에 정당 보조금이라든지 정치자금법에 그 특권은 없앤다 이게. 네. 그러면 북구라파에 자전거 타고 지하철 타는 국회의원처럼 자원봉사자적 그 다음에 공익요원적 그런 우국충정의 국회의원들이 탄생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네. 헌법 46조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네. 국익 우선 양심 직무인데 지금 이 국회의원들은 국익 우선 양심 직무를 할 수가 없어. 민주당은 한미 FTA 찬성할 수가 없고 네. 노무현 정권 때는 찬성했던 사람. 네네네. 이쪽은 반대할 수도 없다. 이 새누리당. 이게 무슨 싸움판이냐 이게. 그러니까 국익 우선 양심 직무의 자율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을 만들어놔야 저게 정상화된.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존경을 받아서 200명 중에 대통령 후보가 줄줄이 나오는 그리고 국회의원 금배지 떼야 돼. 네. OECD 가맹국 34개국 중에 이렇게 밀실야합 동공천으로 돼가지고 국회에서 용벽으로 패싸움하는 국회의원 그런 국회도 없으려니와 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이 짓을 해놔놓고 어디 뻐길 데가 없어. 국회에 가면 맨 싸움판에 동원돼야 되니까 유권자들한테 뻐기기 위해서 금배지를 단다고. 네. 그게 떼야 돼. 그럼 박찬종 너는 오선 의원 하면서 달고 다녔잖아요. 한 번도 단 일이 없어. 배치를 안 다셨다 이 말씀. 한 번도 단 일이 없어. 네.
여기 동아일보에도 아마 수천 장의 내 보도 사진이 있을 텐데 국회 한 번도 배치된 사진 없다. 그거 저 찾아오시면 내 만 원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요. 끝났어요? 네, 아유, 다음에 또 모셔서 어이, 2편, 시즌2를 25분 준다고 그랬는데 아유. 아니, 네. 맨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게. 네네. 국민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겠다. 네. 이게 우리 헌법 1조에 말이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이 자꾸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그래도 정당인데 이 정당의 포로가 돼 있어. 이러는 한 대한민국 정치 밝아지지 않습니다. 정당 우리 국민이 후보에서 고생을 벗어나라. 하게 된다고. 네. 제가 그게 안타까워서 이번에 확실한 국민 후보를 창출하는데 네. 저보고 하라는 사람이 없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 내 손자만이 할아버지, 담임 선생님, 머리 깎아주는 아줌마, 미용원에 문방구 아저씨 등 넷을 확보했으니까 네. 할아버지 꼭 대통령 나가라고 하는데 내가 그 손자 말만 믿고 나갈 수는 없어. 네네. 예?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야구 감독 노릇을 하려고 하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안철수 후보도 잘 지켜보고 국민 후보 최대한도 잘 지켜보고 강지원 변호사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간에 자주 좀 모실게요, 저희가. 강 변호사하고 네. 나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게 이 무당파 대통령에 대한 강지원 변호사 어제 나오셨는데 아 그래서요? 이 같은 날 한번 모셔가지고 또 한번 얘기를 시간을 많이 좀 강 변호사만 불러요. 알겠습니다. 아, 나를 부르려면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셋을 불러갖고 나하고 아, 얘기해. 좀 나를 그래보고 싶습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좀 할 말이 있어. 이 사람들이 네. 방송에 가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귀에 안 들어가는 바가 안 들어가는 네네. 바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박찬종 변호사 너무나 이 말씀이 열정적이셔가지고 다음에 또 한번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또 오겠습니다.